어디에 먼 데는 못 가고 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오늘 페이스북을 보니까 제가 저희 6번째 책 출간하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거를 제가 출판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 제가 써왔던 책, 그동안 뭐 간간히 말씀은 드린 바가 있지만은 오늘은 좀 상세하게 그 책을 쓰게 된 배경, 그리고 또 그 결과, 또 지금 느끼는 심정, 이런 걸 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3월 22일 날인가요? KT의 그 신수정 부사장님의 커넥팅이라는 책 출판을 기념해서 그분을 제가 인터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그분의 책은 정말로 제가 읽어봐도 너무나 제 감명이 깊고 또 직장인들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책이죠. 그런 책들은 정말로 잘 팔리고 읽힐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책은 그렇지 못했지만은 저희 역사를 위해서 좀 기록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든 중요한 인물이든 아니든 만일에 제대로 된 역사의 기록이 있었다면 오늘날 건국전쟁이나 또는 그 12.12의 어떤 그 사태에 대한 어떤 그런 영화들이 지금 새삼스럽게 그렇게 또 조명을 받을 그런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역사는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 지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저희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개인의 역사가 모여서 한 가정의 역사가 되고 또 한 가정의 역사가 모여서 한 나라의 역사가 되고 인류의 역사가 된다는 이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삶을 꼼꼼하게 기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동안 많이 해왔고요. 오늘은 그 책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책은 제가 중동에서 이제 귀국한 아마 1986년도 귀국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제가 한부 엔지니어링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썼던 개방시대의 국제건설 계약이라는 책입니다. 중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모든 계약서나 시방서, 도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엔지니어들 또는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그 열사의 이 사막에서 모래 섞인 그 밥을 먹으면서 에어컨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열악하게 고생을 하면서도 제대로 우리의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거죠. 일을 제대로 해놓고도 돈을 제대로 못 받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국제건설 계약이라는 그 FIDic에서 나오는 그 계약서가 있어요. 그게 이제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가 되고, 그게 이제 Special Condition이 달리는 것이 일반인데,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현장에 하나하나씩 적용해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계약 조건을 제대로 알고 시방서와 도면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놓고도 돈을 못 받는, 대접을 못 받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FIDic의 모든 조항들을 제가 3년, 2년 반 동안 근무하는 동안 거의 100%에 가깝게 이해를 했죠. 그 판례라든지 그런 것까지 꼼꼼히 제가 찾아봤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귀국을 이제 해서 사장이 돼서 돌아왔는데, 한참 이제 바빴죠. 바쁘다 보니까 별로 이제 그런 어떤 책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우리 그 엔지니어들이, 우리 직원들이 이 영어로 된 계약 조건을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다면 결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슴속에 담고는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런 책이 어디 없나 하고 찾아봤었는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한보, 그 다음에 유원, 한보주택, 종합건설 전체 한보그룹의 건설 부문을 총괄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좌천이 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한보 엔지니어링이죠. 가서 보니까 건설에 비해서는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모든 것은 거의 기술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입찰도 그렇고 성과를 내는 그 프로세스도 그렇고 제가 관여할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정말로 좋은 기회로구나. 이럴 때 정말 좋은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직원들에게 강의를 시작했어요. 피드백 해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장님 이거 책으로 한번 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그 이창유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그 책을 썼죠. 계약 조건을 해석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해석도 이것은 contractual document, legal document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시 하나 이것도 틀리고는 안 됩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영영사전을 찾아보고 영안사전을 찾아보고 판례를 찾아보고 저희 과거의 경험에 입각한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종합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그걸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해설을 하는 거죠. 해설만 가지고도 이것이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외 현장에서 경험했던 모든 사례를 예시를 전부 다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573쪽짜리 그런 방대한 책이 된 것입니다. 이거를 주식회사 두비 저희 그 후배 서정문 사장이 운영했던 주식회사 두비에서 그걸 출판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저희 첫 번째 책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그 책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책을 정말 제가 잘 썼구나. 제가 거의 평생을 종사했던 건설에 대해서 제가 뭔가 그래도 남겨놓을 것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참 기쁩니다. 저희 두 번째 책은 2011년도 제가 KBS 남자의 저격 청춘 합창단에 나갔잖아요. 그 나가서 보니까 이 합창단의 이 프로세스, 오디션 프로그램으로부터 합창 연습을 하는 그 과정, 그 안에 그 단원들끼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났던 해프닝들, 이런 것들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으로 나게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쓴 책이 CEO 군대역의 청춘합창단 도전기 이거였습니다. 아주 열심히 썼죠. 지금도 그 책이 지금 제게 좀 남아있습니다만 지금도 그 책을 읽어보면 그 당시의 정황이 고스란히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은 제가 극동건설 사장을 그만두고 또 사업이라고 하다가 또 실패해서 산속으로 들어간 지금의 산막스쿨입니다. 그때가 아마도 한 2003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 거기서 한 3년을 제가 혼자 지냈거든요. 그때 매일처럼 혼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때 생각하게 된 생각들이 과연 삶이라는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또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엇인가, 왜 사는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념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문막, 그 다음에 산막스쿨의 그 자연, 이 자연에 대한 그런 감흥도 남달랐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그 단상들을 수필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청사는 내게 나 되어 살라 하고 호호당당 담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얽힌 에피소드는 출판사에서 제목을 그렇게 지으면 절대로 그것이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판사가 또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책이 잘 팔리게 되냐 그랬더니 주말마다 퇴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 그거 맞다. 그랬더니 주말이면 퇴근하는 남자 쓰자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내가 현직 사장인데 주말마다 퇴근한다고 쓰면 누가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서로 이제 타입을 해서 원제목은 그대로 가고 요건 노란 띠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넣었죠. 그럼에도 뭐 책이 잘 팔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순서가 좀 헷갈렸습니다. 저희 두 번째 책은 번역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2004년도에 하얏트 리전시 제주 수교호텔 여기에 이제 사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그 회장이었던 그 문경 회장께서 밥 먹는데 그래요.
요즘 그 자기 이제 부인이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번역자를 못 찾아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슨 책입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뭐 자기는 잘 모르니까 대충 얘기하는데 경영 뭐 리더십에 관한 얘기인데 어쨌든 좋은 책이긴 한데 적절한 역자를 못 찾는다. 그 영어만 잘해서는 안 된다. 경험과 리더십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그 책 내가 번역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뜨악하게 이렇게 쳐다봐요. 그 눈빛은 당신이 그렇게 영어를 잘해? 영어를 할 수 있어? 번역을 할 수 있겠어? 이제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설명한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내가 개방시대의 국제건설 계약이라는 그런 573쪽짜리 책도 번역해서 썼고, 또 명색이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에 가서 공부도 하지 않았냐. 마침 얘기를 들어보니까 The New CIO Leader라는 책인데 하버드 비즈니스 프레스가 발간한 책이에요. 세계적인 이 IT 전문 연구기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트너라고 있는데 그 가트너가 전 세계에 뭐 한 1000여 명의 그 CIO들을 직접 인터뷰를 해서 과연 CIO의 리더십은 무엇이냐.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 IT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한 그런 시절에 있거든요. 그러나 과연 기업의 그 IT를 주도할 그 CIO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지침은 별로 없었던 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부인한테 전화를 해요. 그랬더니 부인께서 아마 그러셨나 봐. 그 한 챕터를 줄 테니까 그걸 번역을 해서 보내면 한번 보겠다. 그래서 그때 받은 그 프리엠블, 그 서문에 The robust prost에 가지 않은 길이 나요. The road not taken. Two roads diverged in the yellow wood.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물론 뭐 번역된 것이 이미 있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정서로서 그것을 번역해서 그 이외에도 또 서문이 있잖아요. 번역해서 보냈더니 바로 오케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번역 작업에 도착했죠. 이제 그때 하야테 부임하기 전에 제가 그걸 마치려고 한 3개월 동안 거의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고 느낀 점은 번역이란 것은 결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언어를 우리가 아는 어떤 단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번역이란 게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두 번째 책이 된 거고요. 그 네 번째 책이 청사는 내게 나되어 살라 하고 이거였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 이제 제가 어쨌든 아코 엠바스더 코리아라는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프랑스 아코와 합작회사니까. 그 다국적 기업 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KCMC라고. 그래서 거기에 저도 이제 멤버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제 아주 친한 친구 이강호 회장이 KCMC의 초대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이제 한 10분 정도의 그 CEO들에게 다국적 기업의 문화는 어떠냐? 이것이 우리 기업과는 어떻게 틀리냐? 왜 다국적 기업은 우리보다 성공하냐? 이런 점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분께서 그 책을 내겠다고 해서 저도 이제 그 일부로 썼죠. 그러니까 공저가 되는 셈입니다. 그것이 저희 다섯 번째 책이 되고요. 여섯 번째 책은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째 책까지 뭐 사실상 출판사가 저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뭐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아니면 뭐 톱10에 들어가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책의 컨텐츠가 뭐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다거나 마케팅이 충분치 않았다거나 이유가 있겠지만 다 저의 실력 부족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좋은 출판사에서 하면은 좀 낫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선정된 출판사가 웅진 싱크빅, 웅진 출판사입니다. 그 웅진 출판사에서 이제 그동안 썼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느끼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써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썼던 것이 출근하는 당신도 행복할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제 가장 큰 그 당시의 화두는 행복이었거든요.
직장 생활에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인생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이 행복하면 우리 인생 3분의 2가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싱크빅과 함께 그 책을 만들었는데 역시 뭐 그 결과는 바람직한, 그러니까 제가 바라던 만큼은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웅진으로부터 선인세를 갖다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서, 그는 그 당시에 300만 원을 받았고, 뭐 나머지는 뭐 인사할 것도 없죠. 수익의 문제가 아니고, 그 책이 얼마나, 책을 쓰는 사람의 그 어떤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쓴 책이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또 이 보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저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책을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책은 쓴다 하면서도 아직 못 쓰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중앙일보에다가 중앙일보 더 오래라는 칼럼에 군대옥의 산막일기를 약 한 70몇 회를 갖다가 연재를 했어요. 그 분량이 꽤 됩니다. 요걸 좀 간추려서 기존 생활을 갖다가 원하시는 그런 도시민들에게 좀 하나의 어떤 지침서로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7번째 책을 쓸 것이고요.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계제만 되면 계속해서 책을 쓰고 싶습니다. 오늘은 6번째 책, 출근하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내드리면서 군덱TV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직원으로, 사장으로, 사업가로 2년간은 산 사람으로 갖가지 도전과 시험을 거듭하며 성공과 실패를 롤러코스터 타듯 겪어갔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직장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 꼭 해야만 하는 얘기가 있다고 말한다. 20대에는 삶에 끌려가기 바빴고 30대에는 미처 알지 못했고 40대에는 주저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았고 50대에는 남은 생에 대한 불안과 설렘의 여유를 잃었고 60을 넘어 이제야 겨우 스스로를 부르기라 말하며 자신이 겪어온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을 후배들에게 차갑지만 따뜻한 진실 어린 조언을 전하고 싶다고 고백한다. 이제는 흐르고 흘러넘쳐 온전히 전하고 싶은 말, 삶에도 기술이 있더라. 세상에는 저절로 흘러가는 법이 있고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살아온 만큼 한 번 더 살아가야 하는 고단하지만 꿈 많은 인생 후배들에게 자신의 모든 경험과 배움을 오롯이 전하겠다는 소명을 안고 이 책을 썼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설명을 하네요. 아코 엠바스더 코리아 호텔 매니지먼트 사장,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엔진의 출신 CEO로 해외건설 현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35세 사장이 되었다. 한보건설, 유원건설, 극동건설 해외 담당 사장, 호텔 석유, 하얏트 리전시 제주호텔 사장 등을 거쳤다. 그저 화려하게만 보이나 실제로는 빈촌에서 태어나 오로지 열정과 도끼로 수십 년을 달려오고 또 달려왔다. 하루아침에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 산에 직거하기도 하고 사업 실패에 쓴 잔을 마시기도 했다. 19개의 국내 최대 호텔 체인인 아코 엠바스더를 이끌면서도 KBS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편에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고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평균 연령 65세 청춘 합창단을 이끌고 국내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전국의 대학, 기업체, 공사 등에서 매년 10회 이상 인문학과 리더십 강의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 더 오래 2년 동안 연재했던 관대역의 산막일기를 지금 다시 읽어보니 지난 세월 저의 모든 것이 이 글들 속에 녹아있구나. 참 연민에도 썼구나. 제 스스로 대견하고 있습니다. 연재 당시에는 원고 때문에 조금은 귀찮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있는데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보니 꽤 괜찮은 내용이라 책으로 엮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구마를 떠나 또 하나의 공예를 만드는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삶의 흔적들이 오롯이 기록되고 갈무리되는 기쁨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언제가 밝힌 바와 같이 책 한 권을 탈고하는 느낌은 참 각별합니다. 무언가 잃어버릴 것 같은 어떤 아끼고 귀하던 그 무엇인가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하늘 속 저 구름 속이나 바닷속 깊은 심연에 오롯이 갈무리하고 보존하는 안온하고 충만한 느낌.
그 느낌을 느끼며 지금껏 6권의 책을 썼습니다. 1997년 6월 10일 개방시대의 국제건설계약, 2004년 혁신적인 CIO 리더, 2012년 3월 26일 CEO 권대욱의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 도전기, 2013년 8월 10일 청사는 내게 나 되어서 나오고 호호당당 담담, 2014년 11월 21일 기업문화가 답이다, 2017년 3월 17일 출근하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제 이 산막이를 읽어서 오디오북 형태로도 만들고 책으로도 출간하며 그 오롯하고 안온한 행복감을 다시 한번 느껴볼 생각입니다. 제 7번째 책이 될 이 글들을 통해 힐링도 하시고 귀농귀촌의 꿈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출판사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팔리지 않을 것으로 알기에 부담드리지 않겠습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